오늘은 민요 중에 하나죠. 시집살이 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들이 부르던 민요를 우리가 따로 부요라고 합니다. 이 부요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하는 아녀자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 속의 여인은 봉건적 대가족 제도 하에서 대하기 어려운 시집 식구와 과중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 힘든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사촌 자매의 대화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대꾸, 대조, 반복, 열거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3, 4음절 정도의 소리마디 넷이 모여서 한 행을 이루고 있는 사음보 형태의 율격을 갖추고 있어 민요와 가사에 매우 적합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어때요? 딱딱 끊어있죠. 사음보 형태로.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디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 시집 개집. 자, 집집. 언어 유희네요.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당추 고추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씹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소반 수저 넣기 더 어렵다. 우리 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지 여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세요 시어머니 꼬중세요 시아집이 뽀중세요 남편 하나 미련세요 자식 하나 우는세요 나라만 썩는 셀세.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아이고 배꼽 같던 년의 얼굴 호박꽃이 다 대연 삼장 같던 년의 머리 비사리춤이 다 대연 배꼽 같은 년의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구나. 열쇠 무명 밥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뚝복부지 행주치마 콧물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머리 소이겼네. 그것이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자, 솔직히 민요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자, 다만 읽다 보니까 나도 리듬이 타가지고 그냥 사음보로 읊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님이라고 하는 건요, 친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집간 사촌 언니를 얘기합니다. 분고개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명이 아니겠는가라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사러리랐다,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와 비슷한 구조죠. 그렇죠. AAB A형 구조,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이때 내가 할 때 나는요 화자가 되겠죠.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대까? 시집살이 어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거는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작품은요 기서결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까지 기 근친호는 사촌 형님을 마중하는 것입니다. 근친이라고 하는 건 시집간 여자가 1년에 한 번씩 친정에 오는 것, 친정 나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근친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정에 왔을 때 어때요? 시집살이 시집가서 시집가니까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러니까 형님께서 대답을 하시네요. 뭐랄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시집집집집 개집집집집 한마디로 뭡니까? 언어 유희가 되겠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뭡니까? 시집살이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당추가 뭔데? 당추? 고추예요. 자, 고추를 우리가 당추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밭에도 당추 심고 뒷밭에도 앞밭에도 고추 심고 뒷밭에도 고추 심어. 그러면 될 것을,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 그러면 앞뒷밭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운율을 형성하려고 자, 당추라고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이때 맵다라고 하는 건 아마 힘들다. 뭐 이런 걸 거예요. 이때 맵다는 것은 미각적 이미지에서의 맵다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 맵다와 이 맵다는 분명 다이어죠. 맵다라는 하나의 단어에 있는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집살이의 고됨을 미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더 어렵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박처럼 밑이 둥근 식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보면 그릇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판하잖아, 그지? 어떤 경우는 이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게 세우기가 좀 더 쉬운 거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이러면 이거 밥을 풀면은 꼴랑 넘어가고 안 되면 일로 꼴랑 넘어가고 힘들죠. 자, 그러니까는 설마 이런 밥그릇이 있겠느냐마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서 밥 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도리 도리소반, 도리소반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작은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밥상이 이렇게 여기가 약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수저를 놨다 하면 균형을 잘 맞춰야 돼. 뭐 너무 바짝 놓으면 얘야 수저 집기가 어렵구나. 아이고 아빠님 죄송합니다. 뒤로 빼면 홀랑땅 떨어져. 내가 그지냐 떨어진 거 먹게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수저 놓기는 더 어렵더라 라고 해서 대꾸법을 사용해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있다. 또 하나 둥글둥글이라든가 아니면 도리도리라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반복법이죠. 반복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찌어다가 오리도 먼데 십리까지 아홉솥에 솥단지가 9개야. 12방 방이 12개야. 와.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노가다다. 그죠? 막노동이네. 한마디로 시집살이의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오리, 십리, 아홉, 12이라고 해서 점층법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나무 다리가 어렵다고 시아버지 같이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다는 거죠. 나뭇잎이 푸르다고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겠느냐. 자, 이때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이때 푸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슬이 푸르다라는 말 압니까 혹시? 서슬이 푸르다 그러면 권세나 기세가 대단하다. 함부로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따라서 시어머니의 서슬이 나뭇잎보다 더 푸르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위에 있는 두 개는 육체적인 어려움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거의 뭐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그죠? 정신적인 어려움을 비교, 대조,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아버니 호랑세요, 시어머니 꾸중세요, 동서 하나 한림세요, 신우 하나 뾰족세요, 시아집이 뾰중세요, 남편 하나 미련세요, 자식 하나 우는세요, 나 하나만 썩는 새로구나. 자, 호랑새라든가 꾸중새라든가 이런 새는 없습니다. 그냥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호랑새는 그렇죠. 호랑이의 느낌이 있죠. 그죠? 즉 뭐야? 호랑이처럼 무섭다라는 거야. 누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럼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꾸중만 하는 거예요. 동서는 뭐야? 고자질을 잘하고요. 신우는
성격이 모나고 까탈스러웠네요. 시아주머니죠. 시아주머니는 무뚝뚝해서 상대하기가 어렵고요. 남편이라고 있는 것은 뭐야?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자식은 맨날 뻑뻑대고 울어만 대니 나만 속이 썩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하지만 이 B가 존재하지 않는 새를 들어가지고 비유함으로써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 3년이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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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3년, 3 곱하기 3년. 그래서 9년을 살고 나니 한마디로 고된 시집살이를 그렇게 견디고 참고 보니 배꼽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당 같은 요네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배꼽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되어 물갈퀴가 생겼다는 거야. 하도 설거지를 많이 해서. 자, 그러면 이 배꼽 같던 얼굴, 삼당 같던 머리, 배꼽 같던 내 손은 시집 가기 전의 모습이라면 호박꽃, 비사리춤, 오리발 이거는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죠. 즉 결혼 전에 아름다웠던 외모가 초라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의 형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세 무명, 아주 고운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다 다 젖었구나. 두폭부지, 행주치마, 콧물 봤다 다 젖었구나. 한마디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여기까지가 기, 서, 결 중에 중간 부분 서에 해당하면서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결 파트 볼까요?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 이겼네. 베갯머리에서 흘린 눈물이 소는 연못이에요. 연못을 이루었다. 심하다. 과장이죠.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이건 자식들이에요. 쌍쌍이 때 들어오네 라고 할 때 이때 들어오네 요거는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이 그나마 때 맞춰서 들어온다 또는 때를 지어 들어온다 아니면 여기 연못이라며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나는 두 번째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두 번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러한 고된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뭐 자식들을 바라보며 견디고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극복은 아니에요. 분명히 체념일 거예요. 그죠? 결국 결 파트는 시집살이를 해학적으로 체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요, 민요 중에 하나인 시집살이 노래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요고요. 그 다음에 여성적이고요. 기서결 3단 구성이고요.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을 사촌자매의 대화와 언어 유희를 통해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디까? 이 얘기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로구나. 자, 여기서 시집살이에 대해 묻는 사촌 동생의 말에 사촌 언니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촌 언니는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도 시집과 개집이라고 하는 언어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집살이 아주 고된 시집살이를 이 사촌 형님은 어떻게 대응 처리하고 있는가 봤더니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온다 라고 고통스러운 시집살이에 돌봐야 할 자식들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자식들 누구? 이 거위 한 쌍과 오리 한 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화자에게 있어서 자식을 돌봐야 되는 거, 즉 뭐야, 시집살이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1번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엄마들이 너 때문에 내가 버텼어, 이런 거, 이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또 하나는 체념하고 순응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언어 표현 방식이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복법이에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AB, A형 구조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비유법은 그렇죠. 시집살이, 계집살이, 이게 대표적인 비유법이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 비유법은 언어 유희까지 쓰면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유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대박이었죠. 호랑이새, 꾸중새, 뾰중새, 미련새, 우는새, 썩는새, 기타 등등등등등. 즉 가상의 새에 비유해서 상황을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대조법. 배꼽 같은 것이 호박꽃이 되고 삼단 같은 머리가 비사리춤이 되고 배꼽 같은 손길이 오리발이 되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자, 결혼 전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을 대조하여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베갯머리에서 울음이 눈물이 연못을 만들었다라고 과장을 함으로써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표적인 민요이자 부요, 시집살이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